안녕하세요, 설계쌤입니다. 네, 이번에 철강재료 파트죠?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철강재료가 외우실 게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재료 파트는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해보시면은 바로 느끼시겠지만, 외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 이 재료 파트 딱 시작할 때 제가 페이지는 적지만 암기할 게 그만큼 좀 응축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가면 갈수록 제가 뭔가를 설명드려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보단 스스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점점 많이 등장할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철강 재료 부분은 특히 처음에 하게 될 탄소강 부분은 그나마 이제 이해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적다 라고 나름의 위안을 삼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탄소강입니다. 탄소강 이제 제가 이 영상 촬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앞에 아마 FE3C 상태도에 대한 영상이 올라갔을 거예요. FE3C 혹은 FEC 자, 이거에 대한 게 올라갔을 텐데 제가 그 가장 앞부분에 꼭 들으실 필요는 없지만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금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꼭 보시고 오세요. 꼭 보시고 오시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보시고 여기 공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탄소강 별 2개나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탄소강의 표준 조직. 탄소강은요, 이 조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깊은 이해는 아니더라도 나름의 이해가 좀 있어줘야 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페라이트라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등장을 할 거예요. 얘는 사실상 순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철. 체심 입방 결정의 알파철을 바탕으로 한 고용체라고 했죠. 사실상 순철인데 순철은 저희 알파철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알파철은 BCC예요. 자, 얘를 바탕으로 한 어떤 고용체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고용이 뭔지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물에다가 어떤 거는 설탕을 집어넣어 보고요. 옆에는 고무공을 집어넣어 볼게요. 설탕과 고무공이라니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설탕 넣었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설탕이 녹아있는 설탕물이 되겠죠. 그렇죠? 설탕물이 됐습니다. 자, 근데 옆에 한번 봐볼게요. 얘는 뭐죠? 그냥 물에 담긴 고무공 혹은 고무공이 들어있는 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얘는 고무공과 물이라는 완전 별개의 것이지 얘네가 섞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설탕물인 경우에는 물과 설탕이 나름대로 섞여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 섞여 있는 상태를 저희가 고용체라고 합니다. 고용되어 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액체의 역할을 한 것은 이제 철이 되겠고 설탕의 역할을 한 것은 탄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마치 물에 설탕이 들어간 것처럼 탄소가 0.02%까지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어차피 그냥 마치 설탕이 물에 섞여서 녹아 들어간 것처럼 녹아 들어가요. 이것까지를 저희가 그냥 순철처럼 보고 페라이트 조직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페라이트 조직 사진 있죠? 자, 굉장히 하얗게 나옵니다. 별다를 것 없이 각각의 결정 상태를 갖고 있는 조직으로 나타나 있죠. 자, 이것은 강자성체고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A2 변태점 이게 자기 변태점이었는데 여기를 지나기 전까지 강자성체 지나고 나면은 상자성체가 됐었죠. 자, 그리고 순철 제가 굉장히 연하다고 했었는데 전연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연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자, 다음으로 뭐냐? 오스테나이트입니다. 오스테나이트는 철에 뭐가 특별한 게 들어갔다 라기보다는 철이 온도가 좀 올라가게 되면 동소 변태가 일어나면서 조직 상태 혹은 결정 구조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결정 구조 자체가 바뀌어서 BCC였던 게 FCC로 바뀌어요. 자, 오스테나이트는 FCC, 면심 입방 격자고요. 그 상태로 바뀌는데 얘는 그 사이에 좀 더 틈이 많이 생겨서 탄소가 많이 녹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녹아 들어간 겁니다. 탄소가 들어가서 특별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고 그냥 녹아 들어간 거예요. 탄소가 2.11까지 고용될 수 있다. 그런 감마 고용체로 비자성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상자성체 혹은 비자성체 둘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강자 성체 상태가 자석에 붙는 거고 아니면은 거의 안 붙는다 보시면 됩니다. 인성과 전기 저항이 상당히 큽니다. 전기에 대한 저항이 높고 인성이 높다는 건 좀 질기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시멘타이트입니다. 자, 이거는 오스테나이트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오스테나이트는 탄소가 녹아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시멘타이트는 탄소가 녹아 들어간 게 아니라 알파철과 철이 뭔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멘타이트에서는 이제 아예 결합식 자체가 바뀝니다. 화학식 자체가 바뀝니다. Fe에 C가 아예 화학적으로 결합이 된 거예요. 알파철과 탄소가 합쳐진 거죠. 자, 그래서 아예 다른 조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시멘타이트는 탄소강을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조직 중에 경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럼 마텐자이트라는 게 이제 뒤에서 등장할 텐데, 그럼 얘랑 비교하면 어떤 게 더 경도가 높냐? 얘도 굉장히 경도가 높지만 시멘타이트가 경도가 더 높습니다. 다만 문제에서 물어볼 때 마텐자이트는 저희 열처리라는 걸 통해서 얻어내는 조직이거든요. 열처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조직 중에 경도가 가장 높은 것은 뭐냐? 그럼 마텐자이트고요. 그냥 탄소강의 조직 중에 가장 경도가 높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시멘타이트가 높아요. 자, 이건 나중에 마텐자이트 등장하면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시멘타이트, 철에 탄소가 6.67%만큼 고용된 금속간 화합물이다. 경도와 취성이 매우 크고 자성이 원래 있는데요. A0 변태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도 상자성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0 변태가 일어나는 걸 저희 자기 변태라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자기 변태가 일어나면서 자석에 붙지 않는 자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아래로 살짝 내려오시면은 펄라이트가 있습니다. 자, 펄라이트는 뭐냐면 알파철, 페라이트죠. 플러스 Fe3C예요. 자, 플러스라고 하는 건 뭐냐? 얘와 얘가 존재하는데 각각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섞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섞여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알파철이라는 건 즉 Fe인데 Fe 플러스 Fe3C 상태인 거죠. 철과 시멘타이트가 섞여 있다. 자, 오스테나이트 상태의 강을 서서히 냉각할 때 생기는 조직인데요. 페라이트와 얘가 섞여 있는 겁니다. 층상 얘도 있고 쟤도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펄라이트는 페라이트의 연함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시멘타이트의 단단함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알짜배기 아주 좋은 기계적 성질을 갖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레데뷰라이트입니다. 레데뷰라이트는 오스테나이트와 시멘타이트가 공정 반응으로 정출되어 생긴 공정 추철이다. 자,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 영상에서 공정점 봤었죠? 리퀴드가 감마 플러스 Fe3C로 이제 정출되는 걸 우리가 공정 반응, 공정점이라고 했었는데 여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주철이에요. 탄소가 한 4.3% 정도 들어가 있을 때 나오는 조직이죠. 자, 경도가 굉장히 크고요. 매짐성은 이제 취성입니다. 취성. 경도가 높고 쉽게 깨지더라. 비교적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탄소강의 기계적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강이니까 0.02부터 2.08 혹은 뭐 2.1 이 정도까지의 탄소가 함유된 강인 거죠. 얘는 그냥 이대로 쓰기보다는 그 뒤에 이런 열처리를 통해서 성질을 개선할 거예요. 그냥 조직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그 상태로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열처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게 탄소강의 엄청난 매력입니다. 다른 합금, 뭐 티타늄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그냥 무작정 탑금강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탄소강은 탄소의 조성이라든지 온도, 열처리 방법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성질을 다 끌어낼 수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제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용도가 굉장히 넓다 라고 볼 수 있겠고, 탄소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경도와 항복점과 인장 강도는 증가하는 편입니다. 경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요. 항복점이나 인장 강도는 근데 탄소 함유량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뒤에 보시면 공석강, 공석점에서 최대가 되는데 여기를 넘어서면은 경도는 점차 높아지나 강도는 조금씩 낮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연신율과 인성 단면 수축률 비중 용융 온도가 점차 감소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죠. 탄소강의 탄성 개수, 항복점,
탄성 한계 등은 온도 상승에 따라서 점차 감소한다. 온도가 상승하면 비교적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그 앞에서 뭐 공구강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탄소강의 특징인데 청열취성이라는 게 있어요. 청열, 푸른 열이죠. 200도, 300도 정도에서 갑작스럽게 취성이 두드러지는, 갑자기 잘 깨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청열취성이라 그래요. 뒤에 이제 뭐 상온취성, 저결취성 이런 게 점차 등장할 텐데 200도에서 300도 정도를 우리가 청열취성이라고 하더라 라는 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거 바로 등장하죠. 탄소강의 취성, 매집니다. 네, 각각 온도를 잘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별한 개 붙어 있어요. 저온취성,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 정도 강의 충격값이 급격히 저하되어서 쉽게 깨진다. 상온취성, 상온에서 일어나니까 상온취성이겠죠. 이름 보면은 대충 느낌이 다 오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원인이 되는 원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 때문에 그래요, 인. 탄소강에 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 일부 함유가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충격치가 낮아져서 깨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인을 그래서 제거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성질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청열취성,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저결취성, 적색열 온도에서 일어나는 취성인 겁니다. 이건 900도 이상이고요. 얘는 황 때문에 일어납니다. 황. 그래서 망가니즈라고 하죠, 요즘에. 이걸 넣어서 황을 결합시켜줍니다. 망간을 넣게 되면은 MnS로 결합하면서 황이 자기 맘대로 저결취성을 나타내는 그런 확률을 낮춰줍니다. 이런 걸 넣어서 방지할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뜨임취성. 뜨임취성은 이제 500도에서 650도 정도다. 담금질 뜨임 후. 자, 이거 열처리입니다. 열처리할 때 담금질과 뜨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뜨임 후 재료에 취성이 나타나더라. 특히 니크롬강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몰리브덴을 넣어가지고 방지할 수 있더라. 자, 그리고 지금 인과 황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 걸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해볼게요. 헤어크랙이죠? 수소도 들어가 있으면 안 좋습니다. 수소의 영향으로 마치 헤어, 머리카락처럼 크랙,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재료가 이렇게 나름대로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딘가 이런 식으로 크랙이 생기는 겁니다. 크랙이 생기면 응력 집중이라는 게 발생해서 쉽게 더 파괴가 일찍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결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원소, 수소도 있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앞에서 이제 인과 황, 수소 말씀드렸는데 그 외의 철강에 많이 함유되게 되는 그런 원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5대 원소라고 하는데요. 탄소, 규소, 망간, 인, 황이 되겠습니다. 인이랑 황은 안 좋은 거라고 방금 배웠는데 이건 왜 들어가죠? 얘네는 넣었다기보다 제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무슨 얘기냐? 저희가 철을 만들어내는 건 철광석 같은 것들을 녹여서 여기에서 철을 뽑아내겠죠, 그쵸? 뽑아낼 때 근데 철광석이라고 해서 철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순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철광석들도 여기 함유된 철의 함량은 뭐 70%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 뭐냐? 뭐 규소가 될 수도 있고, 왜 규소? 돌이니까요. 아니면은 뭐 황, 인, 그 밖에 다양한 금속들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철이니까 철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려고는 할 겁니다. 근데 완전하게 다른 것들을 제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인이랑 황은 의도적으로 나중에 좀 더 고급화되면은 의도적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얘네는 넣은 게 아니라 제거를 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규소는 들어가게 되고요. 망간은 이제 황을 제거하려다 보니까 조금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강의 5대 원소 이렇게 5가지 정도 볼 수 있겠고 각각의 영향은 이렇게 됩니다. 탄소, 앞에서 봤죠? 인장강도, 경도, 탄소 강도를 증가시킵니다. 근데 다만 충격값 같은 것들은 점차 저하되는 경향성이 있다. 다음으로 규소. 규소는요, 저희가 조금 더 보시다 보면은 뒤에 이제 강을 만들어내는 게 나올 텐데 그때 산소가 문제가 돼요. 산소를 그래서 SiO2로 결합을 시켜서 좀 없애려고 합니다. 그럴 때 좀 집어넣기도 해주니까 얘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인장강도, 탄성한계, 경도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대신 얘도 강도 같은 거나 경도가 늘게 되면은 연신율이나 충격값은 좀 필연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강해질수록 조금 연한 부분은 없어지는 거죠.
결정립이 조대화된다. 네,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용접성이 안 좋아진다. 냉간 가공성이 좀 안 좋아지더라. 라는 것들. 냉간 가공 갑자기 한 번 더 등장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이거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가공하는 거였죠? 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망간. 망간은 인장 강도, 경도, 인성 증가. 네,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죠. 담금질 효과, 경화능 증가, 연성은 약간 감소한다. 얘는 이제 담금질 효과, 경화능이 좋아진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담금질 효과, 경화능은 뭐냐? 이거는 열처리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점성이 증가해서 고온 가공이 좀 용이해지고요. 화학의 악 영향을 감소시킨다. 왜? MNS로 결합해서 화학을 활개치지 못하게 해준다고 했었죠. 저결취성도 예방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P. 인이고요. 결정립 조대화, 경도, 인장 강도 증가. 여기서 보면은 좀 좋아 보이죠? 근데 상온 취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 좋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 인장 강도, 연실률, 충격값 다 저하시키죠? 안 좋습니다. 열간 가공, 용접성 저하, 저결취성의 원인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얘기죠. 황은 무조건 줄이는 게 거의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리, 인장 강도, 탄성 한도, 내식성이 좀 증가되고요. 다만 아변이라는 어떤 가공을 하게 될 때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봐볼까요? 수소는 아까 헤어크랙 말씀드렸죠. 100점이란 게 있는데 조직에 하얀 색깔 어떤 점 같은 게 이렇게 얼룩처럼 생겨요. 이걸 100점이라고 하는데 얘도 결함입니다. 결함. 수소로 인해서 강도가 낮아지는 결함. 그래서 수소도 제거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질소, 냉간 가공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변형시오라는 게 생겨요. 변형시오도 나중에 열 처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산소, 황과 유사하게 FeO, 철과 결합해서 산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결취성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저결취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원소 다른 거 볼 것도 없죠. 망간입니다. 정답 1번 넘어갈게요. 네, 다음으로 이제 탈산. 산소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제거해야겠죠. 산소 제거하는 걸 탈산이라고 합니다. 탈산에 따른 강괴의 종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강괴라는 걸 만들 거예요. 금괴 들어보셨죠? 자, 금괴 네, 이런 느낌으로 생겼죠. 자, 우리가 철을 녹이고 강으로 만들기 위해서 탄소를 일부 넣은 다음에 굳혀야 될 거 아니에요. 굳힐 때 내 맘대로 할 게 아니라 어떤 괴의 형태로 만들어 줘야지 운송도 좋고 사용할 때도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좋을 겁니다.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액체 상태인 걸 식혀야겠죠. 근데 식힐 때 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탈산도 고려해 줘야 되는데 산소 제거하는 작업을 고려해서 식혀줘야 되는데 이 탈산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괴의 종류가 나뉘니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림드강입니다. 림드. 자, 리밍이라는 작용이 생기는 건데 탈산을 충분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냥 액체 상태의 것을 주형, 형틀에다가 주입해서 응고시킨 거죠. 강 내부에 기포가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어줄 건데 붓고 났더니 굳었는데 여기에 생긴 괴의 형태의 기포가 요만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포가 생기는데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이 이제 림드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힐드강, 아주 굉장히 강하게 해서 산소를 완전 죽여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탈산제를 넣었다고 하죠. FeSi, Al 분말. FeSi는 뭐냐? 우리가 페로실리콘이라고 하는데 철과 실리콘이 반응해서 결합된 분말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리콘과 산소가 결합해서 SiO2 형태로 나타나게 되거나 알루미늄 넣게 되면은 Al2O3 형태로 결합이 돼서 산소가 제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형틀에다가 액체를 부어줄 건데 붓고 나면은 이게 다른 건 괜찮은데 이제 윗부분이 이렇게 텅 비게 돼요. 이게 수축공이에요, 수축공. 자, 이게 왜 생기냐? 액체 상태일 때가 부피가 클까요? 아니면 고체 상태일 때가 부피가 클까요? 액체 상태일 때가 부피가 크겠죠? 그런데 고체, 식어가면서 부피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줄어드는데 얘가 여기 옆에 형틀과 닿은 부분부터 식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굳어 있는 상태에서 점차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굳어 들어갈 건데 그럼 가운데 방향이 가장 최후까지 액체 상태로 남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줄어든 부피가 전부 다 이쪽에 모여들게 돼서 아예 그냥
빈 공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산소는 없지만 이 자체로 결함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세미킬드강이라는 거를 하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림드강 혹은 킬드강 이런 걸 쓰는 걸 선택을 하는 거죠. 탈산 정도를 킬드강과 림드강 사이 어딘가 정도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딱 적당히 어느 가운데 지점의 강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게 세미킬드강인 거고요. 캡드강은 캡 뚜껑이죠. 이 괴 위에다가 뚜껑을 씌워준 거예요. 그래서 리밍 작용이 좀 덜 일어나게. 그럼 기포가 좀 비교적 덜 생깁니다, 내부에. 자, 이렇게 해준 게 이제 캡드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평형 상태도에서의 어떤 중요 점들 몇 개 적어놨습니다. 외워주세요. 이거 앞선 우리 FEC 상태도에 대한 영상 있었죠? 자, 이거 보시면은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고 이거 값들 외워주시는데 이 값들 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공석점도 어디는 0.8, 어디는 0.76 이렇게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요런 정도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것까지 쭉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네요.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저희 합금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